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인천 지하도상가 문제를 논의 중이던 상생협의회가 종료됐습니다. 운영 기간을 연장해가며 협상을 벌여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는데요. 인천시는 상생협의 종료되지만 여전히 상인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최용구 상생협 부위원장이 제안한 지하도상가 민간 매각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한마디로 이 지하도상가를 일반 재산으로 바꿔서 매각하자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행안부에 질의를 넣은 상태인데요. 과연 지하도상가 갈등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이 시간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이도영 청운대 연구교수와 유재홍 전 인천시 의원 자리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생협의회가 이제 종료됐습니다. 4월 1일자로 종료가 됐죠. 원래 운영 시한이 지난해 연말까지였는데 이렇게 올해까지 연장을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상생협의회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지 먼저 간단히 좀 평가해 볼까요? 상생협의회가 지난 1년 동안 많은 소통을 위해서 간담회 협의를 해왔습니다만은 성과가 없었다는 점에 있어서 노력은 많이 했었지만은 결과물은 신통치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상생협의회 성과 어떻게 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저 역시 빈수레가 요란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상생협의회를 종료하면서 인천시에 정책 제안을 했지만 인천시도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고 결국에는 극심한 희망 고문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생협의 종료가 됐는데 그럼 이 지하도상가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동안은 이제 상생협의회에서 이제 상설협의회를 통해서 지하도상가 측과 시의원 그리고 인천시에서 협의를 해왔었는데요. 이제는 상생협의회가 종료됐으니까 이제 원래 담당 부서였던 건설 심사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신보훈 소통협력과는 그래도 소통을 계속 하겠다, 앞으로 잘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은 예전에 비해서 그 위상과 그 역할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간극을 줄이기에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상생협 종료에 대해서 특대회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협의된 내용대로 진행된다면 특대는 이제 불만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협의가 된 내용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계속적인 협의로 새로운 전환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좀처럼 해법을 찾기 힘들었던 이 지하도상가 문제가 지금 상생협 막바지에 민간 매각안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여전히 살아있는 이야기죠. 그렇죠. 지금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2020년 1월달에 이제 지하도상가 관련 운영 조례안이 개정된 이후에 1년 동안 상생협의회가 이루어졌지만 잘 안 되지 않았습니까? 별다른 소득이 없던 상황에서 기존 조례안에 대해서 이제 지하도상가 연합회, 특대위 모두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5년 유예안에 대한 것도 논의는 했지만 사실상 불발되면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거의 앞이 막다른 상황이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상생협의회 소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지금 부위원장이기도 한 최용규 부위원장이 지하도상가를 민간 매각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안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이 민간 매각안이라는 거 법률가에게도 한 최용구 부위원장이 제안한 아이디어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죠? 일단 지금 기본 재산 공유 재산일 경우에는요, 그 도로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지하도상가 역시 다 이제 공유 재산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은 지하도상가와 도로를 분리해서 구분 지상권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에게 매각을 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은 현재까지는 그런 전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최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도로법 제28조를 이제 근거로 해서 이 조항에서 이제 입체 이용권이라고 하는데요. 즉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상이나 지하 공간, 그 도로의 상하 범위를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는 근거를 28조를 든 겁니다. 네. 실제로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 이제 인천 김포공항 공사할 때 3도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밑으로 국토교통부가 도로를 개통을 하는데요. 아파트 주민들이 이 아파트 밑에 도로가 지나가게 되면 재산적 가치가 크게 떨어지니까 크게 반발을 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 국토부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수용 재결 처분을 받으면서 결국은 그 밑에 지상권을 설정을 해서 도로를 만들 수 있게 한 사례를 보고 최용구 부위원장이 이걸 역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즉 지상에 공유재산인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지하의 부분은 민간으로 분리를 해서
구분 지상권을 설정해서 민간에 매각할 수 있다는 방법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분 지상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례가 없다고는 하지만 최영구 부위원장도 뭐 나름 법적인 그 검토를 하고 그걸 근거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겠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지하 도로와 지상집을 각각 다른 재산으로 보고 이 공사에 따른 피해 보상만 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착안을 하는 것 같은데, 이를 거꾸로 적용해서 말하면 지상과 지하는 각각 다른 재산이기 때문에 이 지하 재산권도 인정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로 이 지하도상가 재산권을 용인하자는 논리인 것 같은데, 이 논리에 대해서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해. 먼저 유 전 의원님. 저는 부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하상가의 기본 태생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질 때 이게 그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반공호 개념으로 만들어졌고, 또 그런 안전시설을 매각하자는 건데, 그 매각 사유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매각을 한다든가, 내지는 그 행정재산의 필요 목적성이 필요 없어져서 매각한다는 게 아니라 악성 민원 때문에 매각한다는 결론인데, 지상과 지하를 구분해서 판매를 한다는 최영규 그 부위원장의 이야기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법률적으로 보면 민법 제22조 토지 소유권 범위를 보면은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에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가 나와 있고, 현재 법원에서는 지하 50m까지 사용자가 소유권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를 따져보면 토지 소유권자의 인천시가 정당한 이익을 포기하고 도로를 폐지한다는 의미인데, 법의 논리를 그러니까 인천시 그 편한 대로 그 해석을 한다고 하면 저 같은 시민으로서는 개인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저는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분 지상권이 민법에서 허용하는 법적 개념일 뿐만 아니라 네. 또 최영규 부위원장이 또 변호사 출신, 율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잘못된 인천시 조례 때문에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는 임차인들을 생각해내서 뭐 고육지책으로 뭐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뭐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매우 낮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도로법 제28조 이 규정을 이용을 해서 지금 구분 지상권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 도로법 제28조가 앞서 말씀드렸던 지하에 도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위에 있는 민원인들 때문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 정부가 악용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조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조항을 반대해서 그래서 오히려 기존에 있는 공유재산인 도로와 밑에 있는 부분을 민간에게 정부가 매각을 한다? 사실상 이거는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제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그게 이제 철도라든가 도로라든가 이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선 구분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이건 개인의 사유재산을 위해서 이거를 분리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 뭐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인천시가 행안부에 질의를 넣은 상태인데 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좀 낮다, 두 분 모두 이렇게 전망하시는 건가요? 그래요. 시민들로서는 사실 이 민간 매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건지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민간에 매각하자는 건 결국 뭐 지하도상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죠? 말 그대로 이제 민간 매각이 되게 되면은요, 법적 지위가 임차인에서 소유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즉 일정 부분 매각 대금을 뭐 지급을 해야 되겠지만은 임차인이라는 불안정한 지위에서 완전한 소유권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자신의 상가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대, 양도, 양수가 가능하다는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운영권 자체가 상인들이 갖게 그렇죠. 된다는 거죠. 개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네. 하지만 현재까지 이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민간 매각이 제한된 거고요. 이 민간 매각이 과연 될지 안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 또 이후에 어떻게 지하도 상가를 운영할지에 대한 논의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뭐 상당히 이르다,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우리가 좀 짚어보자면, 이런 식으로 그 지하도상가를 도로에서 제외해 버리면 추후에 우려되는 점들은 뭐 없을까요? 많이 있죠. 일단 매각을 하면 등기부 등본이 나와야 돼요. 이게 매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 등기부 등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등기부 등본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재산 목적인 도로를 폐지를 해야 됩니다. 도로를 먼저 폐지를 하고 일반 재산으로 판매를 하고, 지금 현재 나 있는 도로는 다시 인천시가 임대를 해서
분할해서 판매한 것들 도로 위를 임대를 해가지고 임대료를 내고 사용해야 되는 이런 그 불편함이 있고 또 이도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이 지금 주도해가지고 지하상가를 잘 운영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개개인의 민간한테 만약 매각이 된다고 하면 그 운영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 시설물의 극심한 노후화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보수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우려되는 점도 이렇게 쭉 짚어주셨는데 공은 이제 인천시로 넘어갔습니다. 이 지하도 상가는 엄연한 공유재산인 만큼 인천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그럼요. 인천시 입장에서는 아직 판례나 뭐 다른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인천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는 임의로 판단 여부를 이제 유보를 하고 행안부와 이제 국토부의 현재 지하도 상가 매각 가능 여부를 질의하고 지금 답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뭐 국토부에서 반대가 상당히 심하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법제처의 유권 해석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앞으로 산 넘어 산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인천시는 회신 결과를 보고 나서 향후 진행 방안을 뭐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내부적으로는 행정 절차가 워낙 복잡한 데다가 앞서 말씀드린 전례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좀 회의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뭐 내부 분위기가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네. 이게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허용이 되게 되면은 전국에 있는 도로 뭐 아니면 공원 밑에 있는 부분을 민간에서 나 이거 매수하겠다 매각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 공유재산, 행정재산을 민간에게 매각을 할 수 있다는 뭐 판례를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그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뭐 국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례가 없어서 더 쉽지 않을 거라는 상황을 짚어주셨는데 지금 인천시는 행안부에 관련된 내용을 질의한 상태입니다. 행안부 검토는 물론 또 법제처까지 거쳐서 법률적인 검토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법률 전문가들은 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가 이 방송 나오기 전에 몇 분들하고 법조인 들어간 중에 통화를 좀 해봤는데 그 법조인들이나 고위공직에 계셨던 분들이나 이런 제안들은 하나같이 굉장히 가능성이 없다. 어려울 것이다. 네. 또 법제처까지 거치면서 결국 다음 시정부한테 공을 넘기게 되는데 다음 시정부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시간 연장책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네. 이렇게 판단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매각 여부도 나와봐야 알겠지만 뭐 설사 매각이 가능하다고 해도 시간이 계속 걸릴 텐데 그렇게 되면 이 조례안의 양도 양수 금지 2년 유예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시간에도 시계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예. 네. 언제까지 민간과 공직에 책임을 넘기게 할 건지 걱정이고 어떤 결론이든 이제는 이제 박남춘 시장님이 결단을 내려서 대안을 가지고 상상협의회와 만나야 되고 만약에 이런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내년 2월에 이제 조례가 이제 시행이 되잖아요. 네. 그때는 더 큰 불씨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계속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2년 유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매각 여부하고 뭐 2년 유예든지 아니면 지금 뭐 논의가 됐었던 5년 유예든 그건 별 상관이 없다, 연관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뭐 특대가 요구했던 아니면 다른 뭐 그 10년 유예든 아니면은 뭐 5년 유예라도 하자라는 것도 사실상 큰 의미가 없이 2년 유예가 되는 그 시점만 지금 기다려야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민간 매각이 뭐 쉽지 않겠지만 만에 하나 된다고 하게 되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존 임차인에 대한 신뢰 보호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변론으로 한다 하더라도요. 어쨌거나 지금 이 상황에서 민간 매각 여부가 뭐 가능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 그리고 설령 된다 하더라도 각종 행정 절차로 인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전대, 양도, 양수, 금지, 유예 문제와 이 매각 여부를 이렇게 연관 짓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상관이 없다 생각합니다.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민간 매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입찰을 붙일 거 아니에요?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분들과 최고가로 입찰을 봐서 받은 분들의 이해관계가 또 충돌할 거다. 엄청난 법률적 문제가 복잡하게 나타났어요. 실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시 이걸 입찰 받으리라는 보장이 없걸랑요. 그렇죠. 결국에는 또 다른 특혜를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그 매입에 대한 특혜를 줘야 되는데 그것 또한 만만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또 하나 짚어볼 문제. 이성만 국회의원이 관련해서 전통시장 특별법 개정안도 지금 발의한 걸로 아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부평갑 이성만 의원이 전통시장 특별법을 지금 2월 달에 발의를 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제 지하도 상가를 포함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수의계약만으로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최대 10년까지 수의계약으로 연장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기존에 2018년에 이 법률 규정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그 이전에 계약을 했던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공물법,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5년마다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전통시장 또 지하도 상가는 5년마다 한다는 것이 앞서 전통시장들은 10년마다 하게 되는데 2018년 전이라고 해서 10년이 안 되는 이런 획일적이지 않은 형평성이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이성만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건데요. 만약에 이성만 의원 개정안인 법률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지하도 상가들도 전통시장에 포함이 되게 되고 2018년 이전에 계약했던 임차인들도 앞으로는 10년 단위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된 전대 양수 양돈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앞으로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해가지고 그 기간을 10년 단위로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골자로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건 전통시장에 관한 이야기고 결국은 지하도 상가를 상인들의 사유재산으로 인정해 주자는 게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풀어가는 게 맞을까요? 이 300만 인천 시민이 사용하는 공용재산을 몇몇 개인들한테 매각한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네. 설령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입찰을 받을지 또 최고가 입찰로 해서 또 다른 문제들과 이해충돌의 문제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런 발상은 그냥 발상으로서 끝나는 거지 이게 현실화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또 부평구청장을 역임하고 국회의원을 2번이나 역임하신 최영규 부위원장님이 이런 발상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사유재산으로 인정하는 것, 지하도 상가를 사유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비슷한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지하도 상가를 민간 매각을 해서 상인들의 사유재산으로 인정을 해주게 된다. 그러면은 이번 지하도 상가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된다면은 임차인들의 지금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천시가 그동안 했던 잘못을 결자 해지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되기만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 문제가 과연 정부에서 이걸 허용을 하겠느냐, 구분지상권을 이용해서 민간 매각 사유재산 소유 개인 사유재산으로 인정하겠느냐, 그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혹시나 하겠지만은 결과는 역시나가 되지 않을까. 앞서 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인들 지하도 상가 분들에게 희망 고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워낙 지역에서의 해묵은 논쟁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도 나온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 민간 매각안까지 불발이 된다면 다른 해법이 있을까요? 2014년부터 이 조례 개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저희가 6대 7대 8대를 거쳐서 지금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렵게 조례도 통과를 시켜놨고 또 의견을 많이 결집된 상태인데 이거를 다시 또 흔들어 가지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현재 있는 조례안을 가지고 수정 내지는 보완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2020년도에 최영규 부위원장님이 국회의원 시절에 부평구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계실 때 2002년도에 법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미 있는 조례만으로 해결책을 찾아가야 한다는 의견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미 있는 조례만으로 해결책이 나올지 현 상황에서 마땅한 해법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처럼 평행선을 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유예 기간이 끝나는 2022년 1월 달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사회적 갈등, 혼란은 점점 극대화되지 않을까 사실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워낙 양측에 입장차가 크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좀 잘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임차인들이 3, 4억을 들여가지고 자기의 퇴직금을 들여서 막대한 개인 재산이 이 인천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날아가는 이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과연 민간 매각안이 불발될 경우 과연 방법이 생길 수 있을까 참 회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인천 지하도 상가 갈등의 대안으로 민간 매각설이 나왔는데요.
현실 가능성이 있을지 오늘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